거꾸로 그 상대 후보 측에서는 그 이 후보님을 향해서 포퓰리스트다 이런 그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제가 포퓰리스트라고 한 거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예. 그러나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소위 지배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 그걸 제가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했다고 남지사께서 주장하시던데요. 예, 예. 본인은 일자리 도지사고 저는 포퓰리스트다 이래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계신데 네, 네.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구도는 그렇습니다. 도정을 가지고 거짓말하던 기회주의자 그와 실천하는 행정가의 대결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예, 뭐 이 후보님 관련된 그 평가 가운데에서 뭐 많이 들으셨었겠지만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보면요, 그 음성 파일 공개돼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제가 인격이 부족해서 그 가족 안에서라도 아무리 험한 상황에서 포근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또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니까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금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어머니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폭언하고 또 심지어 때려서 입원시키고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제 어머니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말로 싸웠습니다. 네네. 싸웠는데 그걸 상대방이 또 몰래 녹음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공무하고 관계가 있냐 과연 예.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특히 남경필 지사께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니까 남 지사님도 노무를 모시는 분이세요. 공직자고. 네네. 근데 이 일이 형님의 뭐 인사청탁 또 지정 개입 뭐 이권 청탁 이런 것들 막다가 싸움이 난 거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어머니한테 말할 수 없는 그 폐륜 행위가 일어나서 생긴 일을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냐 싶은데 정책 대결은 정말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하시니까 주권자들 도민 입장에서는 좀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무슨 법에서 금지한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게시한 걸 보니까 역시 법이나 상식이나 뭐 금도나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는 적폐 세력인 거를 스스로 그냥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보님 보면은요, 그 지난번 그 남경필 후보의 그 요점은 이것은 인격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님께서도 100만 성남 시민에서 이제 한 1,300만 경기 도민을 한번 이끌어 보시겠다라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까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인격을 과연 도지사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반론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저는 인간이죠. 뭐 제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포근한 사실 인정했는데 그걸 굳이 원본 파일을 갖다 틀어주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거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남 지사님 처음 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2012년에 발생한 일이고요. 예. 2013년에 또 2014년 재선거 당시 저의 선거 당시에 또 2016년 총선 당시에 또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온 국민이 수십 번 들었던 겁니다. 남 지사님은 왜 그걸 지금 들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뭐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긴 한데 네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남 지사님이 집안에 뭐 일이 있어서 싸움이 났다. 근데 누군가가 집안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몰래 틀었다. 몰래 틀었는 걸 누가 저 같은 사람이 막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러면 그 옳은 일이겠습니까? 예. 근데 뭐 집안 말씀 지금 하셨는데 그 문중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그 가문이 있고 그러신데 네. 그 어른들한테 혼나지 않으셨나요? 어제 안 그래도 안동에서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예, 예. 뭐 과하다고는 하지만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더군다나 그게 공직자한테 이권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어머니한테 행패 부리고 또 행패도 행패 수준을 넘어섰는데 뭐 그 점을 이해한다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신 분들의 네, 말씀이신가요?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아, 예, 그랬군요. 안동이 소위 양판 도시 아닙니까? 네네. 네네. 뭐 그런 이해한다 이런 뜻을 일부러 도포 입고 오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 지금 뭐 그 음성 파일을 공개를 한 건데 어떠한 그 대응을 할 작정이신지요?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거는 시기나 방식은 문제겠지만 고민해 보지만 이건 우리 경기의 규칙을 깨는 아주 악질적인 행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칙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책임은 꼭 물을 생각입니다. 예. 저는 우리 남지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도정을 4년을 맡으셨는데 도정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예.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 건지 후보로서 비전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본인이 입으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 가겠다고. 예. 그런데 네거티브만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도민들한테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 말씀드리고 네네. 남들은 다 해도 남지사께서 그러실 일은 아닙니다. 예. 약속 지켜야 하고요. 저는 링 위에서 규칙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링 밖에 나가셔가지고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저를 부르지만 전 절대 안 나갈 거고요.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 가겠다는 약속을 제가 꼭 지킬 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상대 진영뿐만이 아니라요. 민주당원의 일부, 문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도 이번에 이 후보님과 그 관련된 이야기들 놓고 평가를 하면서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유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예. 참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100%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합니까? 네네. 여론조사에도 다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예.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 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민주주의 그 정당에서 의견 다르고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닌데 네네. 100%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부처님도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요. 그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제 정당의 그 다양성과 생동성 이런 거를 무시하는 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님 그 공약 관련해서 좀 물어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예, 제가 짤막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청원제 이게 괜히 네. 눈에 띄는 공약이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촛불혁명에서 국민이 요구한 거는 국민이 정치하는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자기를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좀 많이 도입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뭐 청와대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네. 성남시에서도 했던 거고 요거를 좀 체계화하겠다는 뜻이고 네네. 경기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선출된 권력끼리 권한을 나누는 연정이라고 하는 걸 하셨는데 네네. 뭐 연정도 좋지만 연정을 넘어서서 선출한 권력까지 참여하는 민관 협치, 소위 협치 민주주의로 좀 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상대 후보는 70만 개 일자리 지금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걸 보면 너무 좀 무서워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도민을 속이는 허구적인 숫자 노름입니다. 지금 4년 동안 일자리 60만 개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시고요. 앞으로 70만 개 또 만들겠다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실업이 다 해결됩니다. 이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취업자 수 증가분이나 이런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70만 개 또는 뭐 지금까지 62만 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정부의 예를 들면 대통령 공약도 100만 개를 넘기지 않습니다. 일자리 약속에. 근데 어떻게 경기도지사가 70만 개 만들겠다 그러고 62만 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저 이해가 안 돼요. 예. 제가 이걸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도정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던데 저는 채무가 얼마 있다고 문제 삼은 일이 없어요. 네네. 채무가 3조 원이나 있는데 2조 9,910억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본인이 서명했거든요. 의회에다 제출한 결산서에.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다 갚았다는 거예요. 채무제로. 채무가 2조 9,910억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네네. 연정 때문에 뭐 안 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연정하면서 준 예산까지 갔어요. 의회하고 싸워가지고. 이런 거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네네. 특히 일자리 이거 70만 개 만들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현혹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송곳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는 적폐 세력인 거를 스스로 그냥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보님 보면은요, 그 지난번 그 남경필 후보의 그 요점은 이것은 인격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님께서도 100만 성남 시민에서 이제 한 1,300만 경기 도민을 한번 이끌어 보시겠다라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까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인격을 과연 도지사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반론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저는 인간이죠. 뭐 제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포근한 사실 인정했는데 그걸 굳이 원본 파일을 갖다 틀어주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거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앞으로 그 상대 후보 측에서는 그 이 후보님을 향해서 포퓰리스트다 이런 그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제가 포퓰리스트라고 한 거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예. 그러나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소위 지배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했다고 남지사께서 주장하시던데요. 예, 예. 본인은 일자리 도지사고 저는 포퓰리스트다 이래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계신데 네네.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구도는 그렇습니다. 도정을 가지고 거짓말하던 기회주의자 그와 실천하는 행정가의 대결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예, 뭐 이 후보님 관련된 그 평가 가운데에서 뭐 많이 들으셨었겠지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남지사님 처음 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2012년에 발생한 일이고요. 예. 2013년에 또 2014년 재선거 당시 저의 선거 당시에 또 2016년 총선 당시에 또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온 국민이 수십 번 들었던 겁니다. 남지사님은 왜 그걸 지금 들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뭐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긴 한데 네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남지사님이 집안에 뭐 일이 있어서 싸움이 났다. 근데 누군가가 집안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몰래 틀었다. 몰래 틀었는 걸 누가 저 같은 사람이 막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러면 그 옳은 일이겠습니까? 예. 근데 뭐 집안 말씀 지금 하셨는데 그 문중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보면요, 그 음성 파일 공개돼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제가 인격이 부족해서 그 가족 안에서라도 아무리 험한 상황에서 포근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니까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금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머니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폭언하고 또 심지어 때려서 입원시키고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제 어머니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말로 싸웠습니다. 네네. 싸웠는데 그걸 상대방이 또 몰래 녹음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공무하고 관계가 있냐 과연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특히 남경필 지사께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니까 남 지사님도 노모를 모시는 분이세요. 공직자고. 네네. 근데 이 일이 형님의 뭐 인사청탁 또 지정 개입 뭐 이권 청탁 이런 것들 막다가 싸움이 난 거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어머니한테 말할 수 없는 그 폐륜 행위가 일어나서 생긴 일을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냐 싶은데 정책 대결은 정말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하시니까 주권자들 도민 입장에서는 좀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무슨 법에서 금지한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게시한 걸 보니까 역시 법이나 상식이나 뭐 금도나 이런 거